엄마, 이제 죽어도 돼.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숙 씨의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쓰러진 한정숙. 67살 15억 재산을 가진 전직 교사였어요.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아들 부부.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살해 계획을. 그런데 사실 정숙은 이미 3개월 전 회복했어요.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끌려가는 날, 침묵하던 정숙이 드디어 일어섭니다. 다 준비됐지? 과연 그녀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한정숙은 손주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67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퇴직 후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개발 아파트와 퇴직금, 연금까지 합치면 약 15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아들 윤태식은 42살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1개월 전부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은 38살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정숙은 케이크 위에 초를 꽂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케이크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왼손으로 식탁을 짚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다급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이 걸렸어요. 정숙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유진이 남편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 어떻게 하죠? 정숙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귀는 멀쩡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어요.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뇌 좌측 경색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실어증과 우측 반신마비 소견이 보입니다. 태식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스친 건 실망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계산이 서려 있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유진이 복도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식물인간 될 수도 있대.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우리 인생 끝났어, 완전히. 정숙은 병상에 누워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67년을 살며 쌓아온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간호사가 기저귀를 교체하러 왔어요. 어르신,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태식이 병실 창가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한 질병 특약 있잖아요. 보험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뇌졸중도 해당되죠?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병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동산 앱 화면이었습니다.
정숙의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강남 시세가 이 정도면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이사 갈 수 있겠네. 정숙은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만 복잡했어요.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나?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식 부부는 병실에서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그들의 진짜 마음을. 이제 시작이었어요.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3주차였어요. 정숙은 매일 재활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녀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치료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숙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발가락 움직이셨죠? 치료사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달려왔어요.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정숙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정숙의 엄지발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놀랍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 속도예요. 검사는 계속됐어요. 정숙은 오른손으로 펜을 쥘 수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악력이 느껴졌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3개월 내 보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분들께 희소식 전해드려야겠네요. 의사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식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발가락 움직임도 돌아왔고요. 태식과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이 물었어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재활 치료하시면 걸으실 수도 있어요. 유진이 태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잠깐만요. 두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회복되면 우리 계획 다 물거품이야. 태식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회복하시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유진이 태식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15억이야, 15억.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빚 3억 갚고 우리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고.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유진이 주변을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요양병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병원 화재 사고 뉴스 봤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노후 건물들 전기합선 잘 일어나잖아. 태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험한 건 당신 빚 독촉이야. 그녀가 태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곧 집까지 넘어간다고.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숙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까지의 거리.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 정숙의 귀는 또렷했어요. 들었다. 다 들었어. 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단단해졌어요. 살려면 죽은 척해야 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순찰이 끝났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했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처럼 발가락 움직여 볼까요?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치료사가 발을 자극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제는 분명 움직이셨는데. 치료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검사했어요. 반응이 없네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의욕 저하일 수 있겠습니다. 태식이 병실 밖에서 물었어요. 그럼 회복이 어려운 건가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중요한데요.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이 그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병실 안 정숙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이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11시 순찰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들아, 내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그럼 엄마도 살기 위해 싸우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긴 연습이 시작됐어요. 퇴원 날이 밝았어요. 태식이 휠체어를 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계세요.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차에 태워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30년을 살던 동네였습니다.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태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이 아니었어요. 작은 창고방 앞에서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 갈 때만 부르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살던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유진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식은 죽과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드세요. 유진이 쟁반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차피 뇌도 없는 게 맛을 알겠어?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정숙은 침만 흘리며 먹는 척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유진이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죽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 9시였어요. 정숙은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구형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충전도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곧 강남 아파트 산다.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짜야, 15억짜리 아파트야.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요양병원 보내면 끝이야. 정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증거 하나가 확보됐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태식과 유진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정숙은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2걸음, 3걸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4걸음째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매일 밤 30분씩 정숙은 방 안에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식이 정숙의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어요. 태식이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감 도장을 찾는 거였어요. 있다.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통장도 함께 꺼냈어요. 정숙은 침대 및 스마트폰을 떠올렸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어요. 모든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방을 나갔어요.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증거 2개째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태식이 은행에 갔어요.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 해지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확인할게요. 태식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2억 전액 해지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태식이 대답했어요.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은행 CCTV에 모든 게 찍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리인 계약으로 매매 가능하죠?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또다시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10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벽 없이도 버틸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실행했어요. 태식의 통장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로그인했어요.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2억 입금, 1억 5천만 원 출금, 여러 차례 분산 인출 기록이 보였어요. 정숙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정숙의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의 팔을 세게 꼬집었어요. 진짜 아무 감각 없나 보네.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유진이 만족한 듯 방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어요. 태식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식아, 나 박민우야. 정숙의 옛 제자였어요. 화재 조사관인 민우였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줄래? 민우가 물었어요. 아, 엄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태식이 거짓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숙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민우를 구해준 기억. 그때 민우가 말했었죠. 선생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서재 서랍을 떠올렸어요. 거기 민우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정숙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까지 걸어갔어요. 이제 20걸음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명함이 있었어요. 박민우 화재조사관. 정숙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선생님이야, 위험해. 전화 받을 수 없으니 문자만 도와줘. 30초 후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줘. 증거 모으는 중이야. 민우의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희망의 끈이 생긴 거였어요. 정숙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정숙은 밤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택배 보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표시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요. 배달원이 상자를 건넸어요. 발신 인명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태식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열어볼까? 태식이 상자를 흔들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보내는 거 아냐? 유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버려. 쓸데없는 거겠지. 태식이 상자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택배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상자를 열었어요. 초소형 CCTV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함께였어요. 민우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증거 확보하세요.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숙은 CCTV를 살펴봤어요.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렌즈가 아주 작았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책장으로 갔어요. 책 사이에 CCTV 하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어요. 안방 문틈에도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했어요. 안방 내부가 보였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스마트폰으로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2대 모두 작동했어요. 화면이 선명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이었어요. 태식과 유진이 안방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에 해 뜨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건물 30년 됐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보험은? 유진이 대답했어요. 이미 당신 명의로 시어머니 종신보험 3억짜리 가입했어.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수익자 우리. 태식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화재는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전기장판 타이머 조작하면 돼.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새벽 3시쯤 합선되게. 태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한테 수면제 먹여놔야 해.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저장됐어요. 정숙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음성도 영상도 선명했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민우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이거 경찰줄 증거야. 보관해줘. 문자를 보냈어요. 민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유진이 외출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을 가는 거였어요. 해 뜨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됐어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중증 환자예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실어증의 반신마비입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 케어가 필요하시겠네요.
유진이 병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시키자. 유진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태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였어요. 정숙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로 끝이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CCTV에 녹화됐어요. 정숙은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어요.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정숙은 다시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방 안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10분 이상도 거뜬했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태식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2억 출금 기록, 1억 5천만 원 출금 기록, 수십 건의 분산 인출이 보였습니다. 모두 화면 캡처했어요. 증거 폴더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요양병원 입소 예정이야. 민우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이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민우야.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태식이 정숙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병원 가세요. 그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정숙을 태웠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어요. 태식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차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태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정숙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태식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 계세요. 유진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병실을 둘러봤어요.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창문 잠금 장치도 살폈어요. CCTV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모든 게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을. 입소 당일 저녁이었어요. 해 뜨는 요양병원 301호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세요. 쟁반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미지근한 죽과 반찬이었습니다. 정숙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먹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정숙은 병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었어요. 창문은 이중 잠금 장치였습니다. CCTV는 복도에만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컵 안에 하얀 알약이 있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정숙은 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잘 주무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입안의 약을 혀로 밀어냈어요.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휴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했어요. 11시, 1시, 3시. 3번 순찰을 돌았습니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침대 시트 밑에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3시 해 뜨는 요양병원 301호 화재 발생 예정. 경찰 대기시켜줘.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꼭 지켜드릴게요. 민우의 답장이 계속 왔어요. 소방서도 스탠바이 시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마지막 답장을 보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1시 순찰이 지나갔어요. 1시 순찰도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옷을 껴입었습니다. 2시 30분이었어요.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휠체어는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고장 난 듯 했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2시 50분이었어요. 주차장 한쪽에 검은색 차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차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뛰어내렸습니다. 선생님, 그가 정숙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정숙이 차에 탔습니다. 민우야. 6개월 만에 처음 내는 목소리였어요. 고마워.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요양병원이 멀어졌습니다. 3시였어요. 301호실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불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3시 5분이었어요.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불이야.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환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덕분이었어요. 원장이 301호실로 뛰어갔습니다. 환자는? 간호사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침대에 안 계세요. 원장이 CCTV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어요. 2시 35분. 한 노인이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걸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저분이 301호 환자 맞나? 원장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 걷지 못하시는 분인데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태식과 유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샴페인 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쯤 됐겠지?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이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어요. 새 인생이야.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발신자는 요양병원이었어요. 태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이 실종됐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실종됐대. 유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식이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병원 가자.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아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4시 30분. 요양병원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소방차도 있었어요. 태식 부부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가족이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태식이 대답했어요. CCTV 확인했는데요.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정숙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태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화재 조사관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우였어요. 전기장판 타이머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태식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민우가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어머님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셨는데요. 민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실종 신고 접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끝났어.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새벽 5시. 태식과 유진이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경찰이 물었어요.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경찰이 기록했어요. 특이사항 있으셨나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평소처럼 계셨어요. 경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끝났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태식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증거가 있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심했잖아. 유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통장은, 도장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녹음이라도 했으면 어떡해.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정숙의 창고방으로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찾아봐, 뭐든지. 태식도 함께 뒤졌습니다. 옷장, 침대 밑, 서랍 속. 모든 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CTV는 이미 민우가 회수했거든요. 없어.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태식이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일단 장례 준비하자. 그가 말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체도 없는데 무슨 장례? 태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실종 7일 지나면 사망 추정 가능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도 나오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식이 장례식장에 전화했어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장례 지도사가 대답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시겠어요? 태식이 확인했어요.
네, 그렇게요.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한편 민우의 집에서는 정숙이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민우 아내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정성껏 만든 식사였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민우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민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경찰에 증거 제출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애들 앞에 나타날 거야. 민우가 의아해했어요. 왜 그러세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수업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3일이 지났어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어요. 영정사진 대신 이름만 써붙였습니다. 고 한정숙. 태식이 상주복을 입었어요. 유진도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왔어요.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한 제자가 중얼거렸어요. 믿기지 않아요. 태식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객마다 인사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유진은 복도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에 아파트 15억.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강남 간다.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우가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정숙이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옷을 입은 거였어요. 가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차를 몰았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차에서 내렸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빈소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가 중얼거렸어요. 유진이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가 뒷걸음질 쳤어요. 정숙은 상주석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 장례식에 늦어서 미안하구나.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한정숙 선생님이세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정숙이 조문객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태식과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소가 고요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빔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유진이 정숙을 학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냄새나는 할망구. 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네.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한 제자가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식이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인감도장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통장도 함께 가져가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한 조문객이 탄식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어요. 안방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전기장판 타이머 조작하면 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쯤 합선되게. 태식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수면제 먹여놔야 해. 빈소가 술렁였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살인 계획이잖아. 누군가 소리쳤어요. 유진이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울먹였어요. 오해예요. 저희가 그럴 리가. 정숙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간 너희 연기 봤어.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내 연기 볼 차례다. 민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5억이야, 15억. 선명한 음질이었습니다. 빨리 죽여야 해. 보험금도 타야지.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숙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미안은 나도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키운 게 미안하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은 해야겠구나.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그가 조문객들에게 보여줬어요. 2억 출금, 1억 5천만 원 출금.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십 건의 무단 인출 기록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입니다.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인감도장 무단 날인 장면도 녹화됐습니다. 빈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의 경찰이었어요. 윤태식, 서유진. 경찰이 호명했습니다.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나왔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녀가 발버둥 쳤어요. 이건 오해예요.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식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태식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정숙은 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빈소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조문객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옛 제자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 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셨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살고 싶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또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을 믿었던 엄마. 제자들이 정숙을 껴안았어요.
선생님 우세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애들아. 그녀가 제자들을 돌아봤어요. 선생님 마지막 수업 어땠니?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수업이었어요.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빈소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 은혜 갚았습니다. 정숙이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킨 거예요. 정숙이 빈소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참 웃기지?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내 장례식에 내가 왔네. 제자들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이제 명패 떼야겠네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둬.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정숙은 죽었어.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헌신만 하다 배신당한 엄마는 죽었어.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한정숙이 태어났어. 제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빈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개월 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민우가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겠어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집에 가야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으로.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살던 그 집. 이제 진짜 자신의 집이 될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정숙의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 그건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법원 앞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우가 함께였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태식과 유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태식, 서유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판결문이 계속됐어요. 실어증과 반신마비로 무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 했고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화재를 위장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윤태식. 판사가 호명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잠시 멈췄어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 판사가 다시 호명했어요. 동일한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판결이 확정됐어요. 태식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숙은 무표정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정숙은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왔어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어요. 이미 내 아들은 죽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건 범죄자일 뿐이야. 법원을 나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던 그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빼돌렸던 재산 15억. 전액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숙의 명의로 모두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어렸을 적 사진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7살 태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안녕, 태식아. 작별 인사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우 부부가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민우 아내가 말했어요. 빈 방도 있고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동네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었어요. 윷놀이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숙 씨, 뉴스에서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살아보니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 순 없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1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의 옛 제자들이 모였어요. 한정숙 선생님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봉사 단체였어요. 학대 피해 노인 상담도 했습니다. 정숙이 명예고문이 됐어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도움 요청하세요. 한 제자가 보고했어요. 정숙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의 사연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야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노인 인권 강연이었어요. 정숙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귀 기울였어요. 잘못된 것에는 반드시 맞서 싸우세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맞고 살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녹음, 사진, 다 증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했잖아요. 2주일 후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증거 모았어요.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숙이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정숙은 혼자 남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67살의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찼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희 아들이 선생님 되고 싶대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녀가 대답했어요. 좋은 선생님 되라고 전해줘.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래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선생님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벚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녀를 비췄어요. 67살.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정숙.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였어요.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숙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올라왔어요. 한정숙은 현재 노인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매년 100명 이상의 학대 피해 노인을 돕고 있습니다. 윤태식과 서유진은 복역 중입니다. 끝. 하지만 정숙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